명민답부에 의해 고구려 7대 차대왕이 시해되고 8대 왕으로 신대왕이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권력을 하루아침에 얻은 신대왕은 조정의 국무회의가 귀찮고 짜증났다. 좌보, 우보로 나누어진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권력 싸움, 그들의 끝나지 않는 언쟁을 일일이 듣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다. 이에 신대왕은 명림답부를 불러 의논했다. 부르셨습니까, 폐하? 지금 조정의 시스템은 비효율적입니다. 나는 좌보 우보제를 폐지하고 그대를 국상으로 임명할까 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언쟁은 그대가 알아서 정리하고 결론만 나한테 보고토록 하세요. 신대왕의 파격적인 말에 명림답부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대신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깁니다. 무슨 힘으로 그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군권을 그대에게 몰아주겠습니다. 그 힘으로 말 안 듣는 놈이 있거든 손보도록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얻은 명림답부는 소모적인 언쟁을 조율, 정리하여 신속히 처리했고 기타 자질구레한 일들을 알아서 처리하니 신대왕의 일이 한결 가벼워졌다. 진작 이렇게 할걸. 일은 역시 시스템이야. 업무가 줄어드니 퇴근도 빠르고 스트레스도 줄고 남는 시간에는 이쁜 궁녀들이나 만나야겠어. 오늘은 누굴 만나나. 그러던 어느 날 후한의 12대 황제 유갱이 대신을 불러 고민을 의논했다. 요즘 우리 마누라 친인척과 황관 14시들의 권력 다툼 때문에 나라가 개파이다. 그것도 모자라 메뚜기 떼가 창고라고 홍수마저 일어나 백성들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왜 하면 좋겠노?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땐 공공의 적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곳으로 관심을 돌려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킨다라. 그렇다면 누구를 적으로 삼으면 좋겠노? 고구려가 딱 좋습니다. 적이 너무 강하면 실패했을 시 우리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너무 약하면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없을 텐데 고구려는 딱 우리가 상대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긴다면 땅을 얻어 좋고 저도 우리의 반격할 나라가 아니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기면 좋고 저도 그마이라. 허나 우리도 메뚜기 떼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군량이 넉넉지 못한데 괜찮겠는가? 황제께서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고구려 성주에는 많은 음식점, 숙박업소, 유흥업소가 있고 잘하는 곡식도 많으니 부족한 부분은 그곳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그곳에서 해결한다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지금 바로 고구려를 공격해가 혼란한 민심과 국력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라. 한 황제의 명이 떨어지자 표기대장군 왕정과 현도태수 경림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에 고구려 신대왕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나라가 또 쳐들어온다고 한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왕의 물음에 양국군 추한이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성 밖으로 나가 대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마병들을 앞세워 돌격한다면 먼 길을 오느라 지친 한나라 군대들을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양국군의 말이 옳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고구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신들이 하나같이 추한의 의견에 동의하며 싸울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국상 명림답부만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병법에도 우리의 군사가 많을 때 나가 싸우고 적을 때는 무겁게 지키라 했습니다. 대신들의 전의는 훌륭하지만 전쟁은 현실입니다. 의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상 명림답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신대왕이 물었다. 그렇다면 명림답부는 따로 계책이 있습니까? 저들이 자연재해를 겪는 중에 무리하게 일으킨 전쟁이라 군량이 넉넉지 못할 깁니다. 마땅히 청야전술을 펼쳐 저들을 굶주리게 한다면 적은 금방 지칠 것이며 사기는 바닥에 떨어질 깁니다. 청야전술이 무엇입니까? 성 주위의 민가와 식량들을 모두 철거하고 성 안으로 들려가 적이 식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전략입니다. 신대왕이 무릎을 치며 명림답부의 계책을 반겼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당장 시행토록 합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군량이 부족한 한나라 군사는 결국 퇴각할 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곱게 보내서는 안됩니다. 굶주림에 지쳐 퇴각하는 한 군대의 뒤를 총공격한다면 대승을 얻을 깁니다. 이번엔 아니면 말고식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더 이상 살려보내지 않을 깁니다. 고구려를 공격하면 본인들도 크게 당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됩니다. 명림답부의 빈틈없는 계책에 신대왕과 대신들은 감탄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듯 대신이 물었다. 좋은 계책입니다만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집을 허물고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과연 백성들이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왕을 원망하면 민심이 어지러워질까 두렵습니다. 명림답부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점은 걱정 마이소.
그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 두십니다. 한편 성 외곽의 모든 민가와 농지들의 철거 명령이 시행되자 백성들의 원망이 커졌다. 아니, 사유재산을 이렇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철거해 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집을 마련하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 마련한 소중한 집인데 이래 하루아침에 철거해 뿌면 우리 가족은 어디 가서 살란 말입니까? 우리는 안 갈랍니다. 예상된 민심의 철거 담당자는 명림답부가 사전에 일러둔 대로 이야기했다. 한나라 군사들이 물러나면 지금 철거한 자리에 대대적 재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하마차도 뚫고 아파트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 지급할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못해도 수억은 될 텐데 안 가시렵니까? 이삿짐 센터는 어디가 잘합니까? 이렇게 백성들은 오히려 앞장서 철거에 응했고 성주에는 풀 한 폭이 남김없이 사라졌다. 얼마 후 한나라 군대가 도착했을 때 표기장군 왕정은 아연실색했다. 성주에는 없는 게 없다고 하더니 이게 뭔가 나무 한 그루 없지 않는가. 현도태수 경림도 실망하며 말했다. 먼 길을 행군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에게 고구려에 도착하면 고구려 유흥의 끝을 보여준다고 약속했는데 병사들이 크게 실망하겠습니다. 이리 되면 속전속결만이 답입니다. 얼른 성을 함락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오느라 지친 데다 이미 사기가 바닥난 병사들의 공격이 튼튼한 고구려의 성을 돌파할 리 없었다. 첫 번째 대규모 공격에 한나라 군사들의 피해만 속출했다. 이에 공격 명령만 거듭하는 왕정을 말리며 현도태수 경림이 말했다. 우리 군의 피해가 큽니다. 일단 퇴각하여 진영을 돌보고 다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량을 여기서 조달한다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군량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이렇게 왕정과 병사들이 공격을 거듭했으나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피해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왕정은 더 이상 무리다 싶어 결국 퇴각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후퇴하라.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할 것이다. 진체에 돌아온 왕정이 군 상황을 보니 피해가 막심했다. 다치고 지쳐있는 군사들에게 먹일 식량마저 부족하니 왕정으로서는 막막했다. 남은 군량은 얼마나 있는가? 3일치 정도 남았습니다. 3일치라면 지금 한나라로 돌아간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왕정은 이를 갈며 원통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왕정이 체념하듯 명령을 내렸다. 전군 퇴각하라. 왕정의 퇴각 명령을 내심 기다렸던 병사들이 서둘러 퇴각 준비를 마치고 떠났다. 한편 고구려성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명림답부가 손을 번쩍 들어 명령했다. 이때다. 공격하라. 한나라군이 뒤를 보이자 준비하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일제히 뒤를 쳤다. 퇴각하는 한나라 군대에 반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 군사들은 고구려군의 맹렬한 공격에 집단 베어지듯 쓰러졌다. 이에 왕립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나라 군사들이 전사했고 그나마 남은 병사들은 앞다투어 항복하여 병사는 물론 말 한필 한나라로 돌아가지 못했다. 기대 이상의 대승에 신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명림답부에게 땅과 금을 하사하였으니 명림가는 대표적인 고구려 금수저가 되었다.